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표에는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한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제한 지역이 여기에 이렇게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제한 지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 제한권자가 되고요. 또 제한 기간이 3년, 그리고 3년 플러스 2년 해서 최장 5년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먼저 이 제한 지역은 크게는 보전 지역과 뭔가 이제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전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가 녹개수, 조우한, 문화재다. 녹개수가 조우한, 문화재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는데, 내용을 보면은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조수류는 건 새예요. 새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 행위를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개발 행위를 제한할 만하죠. 이 녹지 지역, 계획관리 지역,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고요.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고요. 또 우량 농지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지역을 보면은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도 개발 행위를 제한할 만하죠. 이렇게 이제 보전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개발 행위 제한 지역에 해당되고요. 또 한 곳은 뭔가 이제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그런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죠,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그에 따라서 개발 행위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그런 식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 그런 지역은 개발 행위를 제한한다. 왜냐면은 이미 막 이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수립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당연히 변경이 되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이 이제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전과 후가.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개발 행위 기준이 당연히 크게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개발 행위를 제한을 해가지고 기다려 보다가 상황이 이제 완료가 된 후에 그 완료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정해서 개발 허가를 내준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이런 비슷한 성격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요, 핀셋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개발 행위 제한이 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자, 이 기존의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발 행위를 제한시킨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다시 개발 행위 허가를 내준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진행 중 상태인 요구의 키워드는 기, 관, 지, 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녹개, 수가, 조, 우한, 문화재, 그리고 기관, 지기,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배우시면,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권자 및 제한 기간에 대해서 보면은요, 제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 전체 지역을요,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국장이 제한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 시장, 군수일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이 진행 중인 경우는요, 진행 상황이 좀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이라고 못 박는 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3년 내에 이게 상황들이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 4, 5, 그러니까 기관직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또다시 심의를 거치는 건 아니고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또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 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3, 4, 5의 경우에는 위에 3 플러스 그 다음에 다시 또 2년 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 행위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겠죠. 그래서 요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기억을 완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거의 문제 밭이잖아요. 36, 36, 5, 3. 네, 이런 거는 얼마든지 더 중점을 두시고 잘 학습하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이
개발 행위 파트에 나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잘 인지를 하시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요, 계획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그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장이 성숙되어 있는 이러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요,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추가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개발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상공을 제외한 지역에서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6위는요, 이 주상공 외 지역이 녹관농자잖아요. 이 녹관농자 지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녹관농자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이냐? 자, 요런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면요, 시완이가요, 연무대를 갑니다. 시완이라는 배우가 있죠? 이 사람도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논산 연무대에 입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고요.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지역 지구 등의 변경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이런 지역이면서 그 다음에 녹관 농자일 때 그럴 때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시장 군수가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공고한 때는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도요, 똑같이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요, 협의와 심의 단계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하고 협의 요청 받은 자는 30일 내에 의견 제시한다. 뭐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을 할 때 이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은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환경관리 및 경관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에 건축선은 없다라는 거죠. 이 건축선이라는 것은요, 이 도로와 이 건축물의 경계가 아주 긴밀한 관리, 엄밀한 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도시지역에서 이 건축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선이 등장하는 것은 이 지구단위 계획, 그러니까 주상공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지, 이 성장관리계획은요, 도심지역이 아닌 덜 개발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필요 없다. 요 내용 잘 체크하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있을만한 것들이죠. 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도 있어야 될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요, 완화를 시켜주는, 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발을 관리하려 보면은 약간 다소 완화를 시켜주는데, 이게 이제 그 녹관 농자 중에서 이 계획관리 지역이냐 아니면 그 외 지역이냐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건폐율은 원래 40%잖아요. 계사 해가지고요. 그런데 10% 올려서 50%를 해주고, 나머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녹지지역에서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 그리고 농림지역, 이런 쪽은요, 원래 이제 20%예요, 건폐율이. 이거를 10% 올려서 30%로 올려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존녹지나 보존관리는 말 그대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보존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건폐율 다시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에 대해서는 이 계획 관리 지역에서만 원래 100%이던 것을 125%로 25% 늘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주로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타당성 검토도 5년마다 하는 거, 오타기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그리고 성장관리계획도 다 5년입니다. 그런데 반년마다 하는 것이 있었죠. 나중에 주택법에서 나오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요, 반년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투조 그렇게 암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행위가요, 여러 곳에서 진행될 수 있는데, 기존의 어떤 공공시설을 새롭게 확장하거나 신규 건축해가지고 새롭게 공공시설들을 건축하게 될 때
기존의 공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간혹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이해하시면은 문제를 맞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6위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그런 개발 행위를 하려면요, 당연히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그런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해야겠죠.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행정청이 이 개발 행위를 하는 경우와 비행정청, 그러니까 민간이 개발 행위를 허가받아서 개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전제하에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그러니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귀속,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하게 할 것인가 할 때, 이것은 이런 경우는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관계없이 새로 설치된 그런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새로 설치된 거는 무조건 공짜로 귀속시킨다는 거예요. 그 관리할 관리청에게. 그런데 이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말고요, 종래의 공공시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도 보니까 그 구리 전철역에서 좀만 가면은 이제 등기소가 있는데 그 등기소가 다른 데로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자리에 그 등기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로의 공공시설이겠죠? 그래서 새로 설치된 그 등기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구리 등기소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그 구리 등기소고요. 거기서 무상으로 이제 귀속되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사 가고 남은 그 이전의 그 등기소는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만약에 이때는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 행정청이 개발행위 한 것은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 종래 공공시설, 옛날 그 등기소 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돼요. 역시 그러니까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건데, 만약에 민간이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새로 이제 등기소를 지었다고 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그 옛날 등기소도 무료로 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기되는 그 옛날 등기소는요, 그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자, 그 공사비가 새롭게 크게 들어가겠죠. 그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공짜로, 옆에는 행정청이 한 경우는 그냥 다 공짜로 줬는데 민간이 한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그 범위까지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공짜로 줘버리면 그건 특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비용 범위 내에서만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소유권의 귀속 시기.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소유권을 귀속을 시키는데 그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여기가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쉽습니다. 자, 행정청인 경우는요, 개발 행위가 끝나서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에, 자, 그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가 허가받은 자에게,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국토기획법에서 개발행위 파트에 나오는 행정청은요,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거고요. 비행정청은 나머지, 그러니까 LH나 지방공사, 그리고 민간, 이런 거 다 비행정청입니다. 그래서 행정청, 비행정청 구분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 공공시행자, 그리고 민간시행자,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걸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공공시행자는 국가나 지자체 포함해가지고 그런 행정청을 포함해서 공공기관, 정부기관, 지방공사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공공시행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공시행자가 있으면 또 민간시행자가 있는데 민간시행자에 토지 소유자나 조합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서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준공검사 받지 않습니다. 그냥 공사 완료 공고를 준공검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가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 준공검사를 마친 때라고 하는 거는 공사 완료 공고를 했다는 거고요. 공사 완료를 공고를 하고 이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 세목을 통지를 합니다. 그때 그 통지한 날에 이제 개발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개발 행위가 끝나기 전에 이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되고요. 준공 검사를 받음으로써 그럼으로써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 시기가 행정처인 경우에는 준공 후에 통지한 날, 이날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거고요. 비행정처인 경우는 준공검사를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받음으로써 소유권이 귀속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 키워드를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익금의 사용 제한을 보면요. 여기에 잘못된 거, 불필요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장을 읽어보면은 개발 행위를 허가받은 자가 행정처인 경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요.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 계획사업의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목적으로만, 도시군 계획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되겠고, 문제를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중앙도시계획위원이고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 지기할 때 지구단위 계획 구역 포함되죠. 포함되지 않는다로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시키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연장할 때는요. 이 기관 지기인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 위에서 이미 심의를 거쳤고 이거는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 또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 행위를 제한했다.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10년간이 아니라, 자, 3+2였죠? 3+2였습니다. 그래서 최장 5년간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 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 연장할 수 있고요.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죠. 최장 2년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거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주상공지역은요, 만약에 개발하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 이후로는 다 맞지만 이 주상공지역은 이미 개발이 성숙된 지역이라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관련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가와 용도지역은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자, 앞서 살펴본 바가 있죠. 시가와 용도지역은요, 주상공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상공지역은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 계획이 아니라 성장관리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먼저는요, 요거 주거지역이 해당 안 되는 것을 보고 앞에 거 읽을 필요도 없이 X표를 쳐야 됩니다. 주상공지역 나오면 무조건 X표 쳐야 돼요. 자, 보면은 2, 3번은 안 나왔고, 자, 나머지는 다 맞네요. 그래서 1번 바로 이렇게 답을 치고 나와버리면 됩니다. 이 밑에 거 보시면은 이 앞에 거 몰라도 이게 확실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치고 바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문제를 풀 때는요. 그런데 다시 보면은 무질서한 개발, 시효한 연무 할 때 무,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맞죠? 녹관 농자지역입니다. 무질서한 개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맞고,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맞고요. 그 다음에 시가화 예상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맞죠.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로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자, 이 성장관리계획은요, 개발행위 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결정으로 하여야 합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7일이라는 거는 없고요. 자, 대부분 다 14일입니다. 근데 30일이 몇 개 있었죠? 이 광역도시계획안,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이런 것만 이제 30일이었어요. 광기 정관. 30일 동안 이 광기로 정관을 읽었죠.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요, 성장관리계획의 방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고요. 자, 보시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여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요, 30%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생산 녹지지역. 자, 원래는 20%였는데 10% 더 줘서 30% 이하로 건폐율을 이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고요. 자,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경우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원래 이제 40%인데 50% 이하 그 건폐율을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답이고요. 성장관리 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0% 범위에서 용적률은요, 여기 그 계획관리지역만 포함되는 거지, 요런 지역에서는 용적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완화가. 그래서 요거는 용적률이 나왔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이 요행하는 법령상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에서 30%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폐율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보전 녹지지역은 말 그대로 이제 보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녹관 농자지역에 다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건폐율이나 용적률 완화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생산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만 건폐율에 한해서 20에서 30으로 완화를 해줄 뿐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문 자세히 봐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알아두시고 이런 부분 헷갈리면 항상 빠른 시간 내에 요걸 도관농자 이렇게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도관농자의 주, 상, 공록, 녹지의 녹보생자, 관리지역의 관보생계,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대입을 해보시면은 보전 이런 거 해당되지 않고 건폐율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이것도 이제 보전이니까 해당되지 않아요.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이 생산 녹지지역과 자연 녹지지역과 생산 관리지역 이런 곳에 이제 30%가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계획 관리 지역은요, 30이 아니라 이제 50%로 적용되는 거죠. 주상공은 애초에 해당이 안 되고요. 자, 그렇게 이 표를 바로 적어 놓고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더 편리하겠습니다. 자, 291번 국토의 계획만 위반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이 표를 잘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 표를 그림을 그리세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자, 지금 묻는 게 이제 새로 설치한 시설이죠. 이 경우는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무조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래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기존의 종래 공공시설인 경우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자, 볼까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뭐 행정청이든 아니든 다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그랬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쭉 읽어보니까 종래 공공시설을 묻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위에가 행정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제 행정청이니까요, 행정청한테는 다 무료로 주는 거예요. 새로 설치한 것도 종래의 것도 다 무료로 줍니다. 그래서 그 행정청이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죠. 자, 다음 번도요, 행정청인 경우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 거죠. 개발 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종래 공공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행정청인 경우는 그 행정청이 그냥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요. 이 앞에 내용까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범위 아니죠. 그냥 전체를 다 무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자, 뭐 여기는 이렇게 읽고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개발 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그러니까 종래 공공시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죠.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줄 수 없고, 그 공공시설의 설치,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냥 무상으로 귀속된다, 전체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넘어가세요.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요거 내용 읽어보니까 이거는 뭐 귀속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 귀속에 관한 문제예요. 그 시기를 묻는 문제죠. 요 밑에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행정청인 경우와 비행정청인 경우 이제 요거를 구분하세요. 행정청인 경우는 통지한 날, 그 다음에 비행정청인 경우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 자, 이 행정청인 경우인데요.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를 받은 자의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겁니다. 요 밑에 뒤에 있는 답이 맞으려면은 이게 이제 비행정청인 경우여야죠.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받은 행정청은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요. 그 통지한 날 귀속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네, 맞는 답이고요. 개발행위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은요, 도시군계획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도시군계획 사업 외만 그 용도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답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